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온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지만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다는 뜻의 절기 처서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죠. 모기가 힘을 잃은 것처럼 이제 그만 일본이 힘을 좀 빼고 우리와의 싸움을 정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처서에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트렌드 수다입니다. 저희 수다 파트너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마크로맨 엠브레인 윤덕한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저희가 떨 수다의 주제는 스타 마케팅인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스타 중에 시끄러운 그 구혜선 안재현 커플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뭐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고요. 이 안재현 씨 광고가 그 브랜드 컨셉과 달라서 그 실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줄줄이 그러니까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 종종 있죠? 네, 있죠. 그래서 보통 연예인 중에 뭐 순수하다거나 아니면 착한 이미지 이렇게 뭐 활동을 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사생활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면 사실 광고 계약을 했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기업이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생활이 진짜 사실인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너무 과도했을 경우에는 타격이 더 비례 혹은 폭증하는 듯한 뭐 그런 현상들이 많죠. 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진짜로 우리가 물론 물건을 살 때 광고 모델의 이미지와 그 브랜드를 연결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소비자들이 막 동일시해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질 때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큼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게 이제 모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광고 이외에는 접하기도 힘든 시대에는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그 특정한 모델이 어떤 특정한 좋은 몇 가지 이미지를 상품 이미지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광고잖아요. 네. 근데 그 시도가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깨지고 있어가지고 신비주의 마케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요새 그 광고 트렌드를 보면 외국인 모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특정한 모델이 나오면 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좋은 이미지 몇 가지 키워드로 형성되는 그 이미지가 사실일까 끊임없이 재생산 확인이 돼요. 팩트 체크가 아주 일상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다음에 기업 쪽에서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아예 모르는 모델을 쓰죠. 특히 IT 제품 같은 경우에 그게 한번 이제 나와가지고 유행하게 되면 그 광고 모델 쉽게 바꿀 수도 없거든요. 그와 그녀의 사생활을 알 수 없는 그냥 외국 모델을 해서 아주 이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로 이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다 주제 중에 하나인 스타 마케팅이 실제 힘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분별을 해야 되는 게요. 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엄밀하게 보면 스타 마케팅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델 마케팅이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냥 뭐 잘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스타 마케팅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렇죠. 위험성이 있으니 그냥 그걸 포기하고 모델을 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스타 마케팅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스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구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스타 마케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기억나는 스타 마케팅 뭐 있으세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저는 사실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면 안 왜 돼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못해요?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둔감하고요. 아까 좀 언급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네.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 스타의 어떤 요즘에 일종의 뭐 이제 영화로 치게 되면 티켓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티켓 파워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광고 효과에서는 이제 깃털 효과가 있거든요. 깃털 효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게 시소처럼 이제 팽팽한데 네. 거기서 약간의 어떤 이제 뭐 0. 몇 g의 어떤 무게만이 쏠려도 그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뭐 인상적이냐, 크게 효과가 있냐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뭐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싹쓸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뭐 스타 이사님. 마케팅은 저도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막 써왔는데 네. 스타가 어떤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효과나 티켓팅 파워나 아니면 뭐 구매율이나 이용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주제 중심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네. BTS가 땡땡 뭐 광고할 때 땡땡 물건으로 뭐 도배를 한다든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마니아 팬심 마케팅인데 이게 네. 매스컬처 시대의 스타 마케팅하고는 좀 더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최근에 BTS가 게임을 출시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폭발적으로 이 다운로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있다 거꾸로집니다. 거꾸로진 이유는 뭐냐면 일반 유저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매니저 게임, 요즘에 이제 매니저가 유행을 하는데 네. 옆에서 이제 매니먼트를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그 게임 자체의 어떤 매력 포인트, 그러니까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일종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종의 어떤 셀럽이죠. 일종의 셀럽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셀럽한테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매스컬처 시대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은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좀 분별이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니까 제가 스타 마케팅의 그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위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스타 마케팅이라는 게 광고를 포함한 모든 그 연예인이나 아니면 셀럽들을 동원해서 물건이나 뭐 행사나 이런 걸 홍보하는 그 모든 걸 스타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또 이제 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주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스타라는 거는 결국 할리우드 시대에 만들어졌던 예를 들면 별의 의미를 떠올리면 되죠. 별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굉장히 우상화된 어떤 형태의 유명인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하고 아까 말씀 좀 약간 나왔던 순수하고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우상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그 존재가 뭐 광고를 하는 어떤 무슨 상품이라도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일종의 네. 헤일로 마케팅 이제 후광 마케팅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아이돌이 아이돌로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공감을 느끼는 우리 세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어떤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응원을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스타 마케팅은 좀 다른 용어로 재정립돼야 되지 않나. 다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사님. 네. 덧붙이실 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으실까요? 워낙 이 스타 마케팅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스타 마케팅은 늘 해왔던 건데 그 스타 마케팅이 이 매체도 다양해지고 또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형태가 나오면서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저는 이제 마니아 마케팅으로 보고 싶은데 사실 마니아들이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소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신상의 이미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직은 이 확산되지 않는 네.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방탄소년단에 관련돼서는 뭐 소비를 해도 일종의 어떤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방탄소년단도 아마 이제 과제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아미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복합적으로 등장했다. 네,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분들. 지금 이제 유명했기 때문에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종의 좀 이탈하시는 분도 생길 것이고 또 이제 영향력도 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명주기 현상이 좀 더 이제 현실감 있게 전 다가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광고를 쓰면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었죠. 광고 시장도 또 예전에는 TV 광고가 메인이었는데 요즘엔 또 여러 매체들이 생기면서 광고 시장도 넓어졌기 때문에 광고 시장의 의미도 달라졌고 스타라는 의미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 스타 마케팅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주제를 잡은 게 그 이경규 씨가 예전에 라면 내가지고 엄청 히트쳤었죠.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11년도에. 10년이야, 10년. 10년? 네. 그럼 거의 이제 뭐 15년, 2010년에 냈다고요? 10년 넘었죠. 꼬꼬면 네. 얘기가 2011년 네. 8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냈는데 지금 이번에 치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때문에 이 스타 마케팅으로 수다를 떨어보자 했던 건데 그럼 그 당시의 스타 마케팅과 지금의 스타 마케팅은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제 그때를 좀 되돌려보면 꼬꼬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디서 이제 선을 보였느냐가 이제 짚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닭고기 국물을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사실 닭고기 국물은 우리가 그 라면의 어떤 역사로 기원해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라면이 올라왔을 때 쇠고기 국물이 아니고요. 닭고기 국물이었어요. 아, 원래? 네. 원래 닭고기 국물이었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 그러다가 왜 바꿨냐면 우리 사회는 고기의 종류에서 쇠고기를 높이 치나요? 닭고기를? 소고기를 높이 치죠. 네. 그래서 라면 국물을 소고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국물 바꿨는데 그거를 사실 꼬꼬면 같은 경우는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대중매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 아주 환기를 시킨 거죠. 이게 광고로 먼저 시작 그러니까 텔레비전 아니었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쵸?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런칭이 됐을 때 판매고가 쭉 올라갔어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가 고꾸라졌죠. 네. 듣다 보니까 재밌네. 네. 어떤 면에서 아니 저기 이게 이사님 들으려고 나오신 게 아니라 말하려고 평론가님이 나오셨어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스타 마케팅이 아니라 네. 사실 BTS를 기반한 마케팅은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팬덤 마케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경규는 거기 사생팬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경규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사생편 처음 들어봤네요.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네. 스타 마케팅이라고 한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치킨 브랜드로 성공할 거냐 제가 네. 보기에는 성공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꼬꼬면이 이경규 씨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평론가님이 그대로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그 KBS TV에서 그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을 맞습니다. 2011년도 3월달 그 초에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품의 개발 과정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됐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8월 달에 한국 야쿠르트에서 정식 그 출시를 맞아요.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잘 팔렸냐면 한 달에 1,500만 개씩 팔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달 만에 3,000만 개가 넘게 팔려가지고 1,500만 개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 네. 그 해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그 해의 히트 상품을 10개를 선정했는데 그때 1위였어요. 1위. 그럴 꼬꼬면이 만도. 1등. 그러니까 네. 이게 한국 사회에 대단히 크게 찍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경규 씨가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저는. 자기 팬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운맛이 깔려 있는데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빨간 국물이 아니라 흰 국물이었다는 거죠. 매운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 네. 근데 라면은 원래 20대가 취향이 있었는데 이후에 잘한 거는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 마케팅을 파워 블로거들 대상으로 시식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의 유튜버들 같은 경우죠. 2011년도 중반이니까 그때는 파워 블로거들이 훨씬 더 여론에 영향력이 미칠 때인데 여기 대부분 20대였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하니까 오피니언 리더층한테 일단 공략을 했고
20대한테 라면의 주 소비층에서 20대들이 먹히니까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지금 8월 현재 마트에 가면 꼬꼬면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 동네에 일단 없어요. 그리고 어디 몇 군데를 뒤져야 저기 한 군데 안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면 이게 뭔가 나중에 또 복고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일종의 약간 페드 현상? 가볍게 그냥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다가 지나가는 현상으로 이제 지나간 거는 40대, 50대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 주요 소비자층인 40, 50대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성을 나타낸 거다. 종 모양의 어떤 정상분포 곡선을 가정을 해봤을 때 네. 주류 그 메인 소비층은 돈 있는 사람들은 40, 50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번들로 구매를 해줘야 이게 네. 지속 가능해져요. 그럼 뭐 라면 하나 먹는데 뭐 거기까지. 그러니까 라면은 소비자층 40, 50대까지.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갑자기 또 덜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입맛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오래간 트렌드가 네. 짬뽕 이런 거예요. 진짬뽕 이런 거. 아니 짬뽕 네. 이런 거. 빨간 국물 라면. 네. 이게 이제 40대들 입맛에 딱 맞거든요. 40, 50대 입맛에. 그러니까 라면은 빨개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깨지는 못합니다. 이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지만 꼬꼬면은 이경규라는 스타 때문에 히트친 게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 마케팅이라는 건 없었는데 지금 이경규 씨가 혼자 착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2000년대부터 2000년대 10년 사이에는 네. 이미 깨지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뭔가의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용률이나 구매율이 같이 올라갔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것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바로 이용률이나 구매율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게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말했던 스타. 팬덤이 있는 사람들은 인지율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체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구매로 올라가지만 그건 층이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인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마케팅에서 꼭 필요한 1차적인 과정인데 네. 제품력하고 연결되려면 중간에 뭘 거쳐야 되냐면 비교하고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전엔 이게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지금은 제품을 알게 됐는데 저런 제품이 나왔네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구매까지 이어지려면 중간에 검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제품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지도, 그 스타의 인지도에 따라서 그게 상품 구매력까지 이어갔지만 이제는 그 안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정말 구매력까지 이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스타 마케팅이 힘을 좀 많이 잃은 것이다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다시 꼬꼬면으로 돌아와서. 꼬꼬면 얘기하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이경규 씨가 꼬꼬면 이후에 뭐 일이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치킨을 그러면 그러니까 출시를 한 적이 없느냐? 있었어요. 아, 보니까. 이경규 씨가? 예, 그래서 2000년에 이 귀뚜라미를 먹인 닭을 개그 아니고? 방송 표현이 좀 그런데. 개그 아니고 진짜로?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거를 런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경규의 또 땡땡땡 뭐 이렇게 치킨 브랜드를 부지런히 많이 하셨네.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2014년에도 또 이제 이 이경규 이름을 빼고 그 브랜드 이름만 또 내세웠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요즘에 도시땡땡으로 뭐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예전에 그 영화 찍으면서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뭔가 이게 꽂히면 집착 같은 게 있어. 끝장을 보시는구나. 저 그 프랜차이즈 이경규 네. 씨가 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저 갔었어요. 아, 그렇군요. 귀뚜라미 생각이 먹은, 나셨어요. 귀뚜라미 먹은 닭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어때요? 나 너무 궁금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귀뚜라미 맛은 안 나죠? 귀뚜라미 맛은 안 나죠. 아, 그 다행이에요. 귀뚜라미 맛 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론은 그래가지고 꼬꼬. 이번에 네. 이제 했는데 결과 이제 마라 이제 트렌드에 이제 영합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제 이번에 이경규 치킨이라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뭐 이제 상품은 트렌드 어쨌든 타긴 탔어요. 근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네. 했을 때 과연 차별화가 되겠냐라고 질문하니까 거기다 벌꿀도 첨가를 했고 또 매운맛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꼬꼬면의 교훈은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야 이게 대중상품을 팔았을 때 그러니까 마니아 그런 어떤 이제 포션으로 파는 게 아니었고 그때 문제가 뭐냐면 입맛은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빨간 국물하고 하얀 국물하고 사실 싸웠어요. 싸웠는데 처음엔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되고 이 독특하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개 이상 팔았는데
빨간 국물한테 결국 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무슨 라면 같은 경우에도 네. 치고 올랐다지만 그것도 결국 빨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치킨의 어떤 부응할 것인가가 일단 관건이고, 근데 이 회사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세계에 수백 개 점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사천성의 어떤 기호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중화권만 갈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려면 네. 사실은 이경규 씨가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중국 음식의 전문가라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야 돼요. 약간 이경규 씨 예전에 개그할 때 중국 기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유 한다고 이렇게 중국 전문가가 되는 건 무술하면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연예인도 자기 분야라는 것이 좀 명확한 연예인들은 그 해당 분야의 상품을 내면 먹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거 좀 다른 사례긴 한데 뭐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거죠. 이게 네. 끊임없이 검색되고 일상적인 지식의 수준이 일반인들이 많이 높아지는 예전에 시기예요. 이경희 씨가 또 김밥 장사 됐었잖아요. 예. 아, 그러면 이게 김밥하고 지금. 압구정을 연결시켰는데 이게 여러분? 강호동 씨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예.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고기. 지금 또 이제 모범적인 사료를 얘기하는데 거긴 고기거든요. 근데 딱 기사님 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가맹점 많은 놀부 뭐 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놀부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흥분해질 가겠어요? 놀부내를 가겠어요? 저는 흥분해 갈 것 같은데. 아이, 흥분해 가면 먹을 게 없죠. 아. 놀분해 가야 이 뭐가 음식이 많죠. 아, 이게 저는 단순하게 흥분 착하니까 가서 팔아주려고 그랬지. 근데 음식이 없구나. 흥분해 보스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왠지 놀분의 집에 가 이게 녹심. 그래서 강호동 씨한테 약간 미안하지만 뭔가 이렇게 음식점은 되게 이렇게 풍성해야 되고요. 심지어 맥도날드도 그래요. 이렇게 풍성한 이미지인데 KFC 이경규 씨는 치킨, 그런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네, KFC 치킨 할아버지도 얼마나 풍성하게 생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오늘 트렌드 수다인데 인물 수다가 돼버렸어요. 이경규 그의 삶과 발자취를 지금 논의하게 이해된다. 됐는데 어쨌건 이경규 씨의 집념과 열정은 정말 높이 사고요. 그러나 애초부터 스타 마케팅으로 성공하셨던 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맛있다면 그게 맛있다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경규 씨의 스타 마케팅만으로는 이번 상품이 히트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해 말씀 주셨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스타 마케팅이 아니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겠어요. 우리가 알리는 그렇죠. 저희가 알려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이즈 마케팅 이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경규 씨가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과자 중에 그 허니버터칩이었나요? 네,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그때 그렇게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을 늘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꼬꼬면의 사례 때문에 라는 맞아요. 얘기를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맞나요? 늘렸습니다. 나중에 허니버터 늘렸어요. 늘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안 늘렸어요. 아니 왜냐면은 그 꼬꼬면 때 참았죠. 늘렸다가 네, 그게 맞아요. 이렇게 꼬꾸라들면서 아무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꼬꾸라진 게 공장 짓고 그만큼의 생산량을 못 맞추니까 이거 꼬꾸라진 거죠. 근데 결국 허니버터는 늘렸군요. 그러니까 2014년도 하반기에 너무 뒤흔들었는데 2015년도 상반기에는 이게 네. TV 뉴스에서도 일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음모론처럼 돼가지고 뭐 직원이 사들인다. 숨겼다더라, 사재기를 한다거나 맞아. 아니면 이게 공식 한 사람당 한 봉지 소비자 받고 있어요. 가격이 뭐 한 1,300원 정도였는데 세 봉에 10,000원 해서 경매로 팔았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그거를 쟁여놨다가 조금씩 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자였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같이 팔아요. 맞아요.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20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인지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인지도를 높이는 데 스타 마케팅은 유효하다. 네. 다만 지금은 중간에 검색과 비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품력 자체가 좋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대나 10대나 20대의 초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40대, 50대의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뭐 흑당 얘기도 포함되겠지만 40, 50대 취향을 봐야 이게 중장기적으로 롱런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준점을 준다. 요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니버터칩 너무 달고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근데 근데 정말 그렇게 막 사고 싶은데 안 달랐는데 못 샀을 때 먹어봤던 그 허니버터칩과 요즘 몇 개랑 같이 맞아요. 먹는 허니버터칩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건 있었어요. 자, 오늘 1부에서 우리 스타 마케팅에 관한 얘기
나눴는데 결국 스타 마케팅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수다의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부에서는 그러면 그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트렌드 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요. 8852님이 이경규 씨 치킨 꼭 먹어보고 싶네요. 세 분이 흥분해서 말씀하시니 무슨 맛일지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또 몰랐던 이경규 씨의 도전 정신에 왠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노이즈 마케팅 확실히 해드렸어요. 네. 근데 맛이 어떤지에 대한 책임은 저희 세대에게 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생생 퀴즈를 내드린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뭐죠? 네. 이사님 말씀하셨죠. 흑당입니다. 지금 4690님 새싹이신데 흑당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야? 흑당인데 저 이거 오늘 인터뷰한다 그래서 수다 떤다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옆에 가져다 놓으셨네. 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원래 너무 단 걸 싫어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변칙을 쓰셨던데. 네, 좀 덜 달게 해달라고는 했어요. 오늘 괜찮은데요? 덜 달면 당연히 괜찮죠. 아, 그래요? 이사님은 드셔보셨어요? 저 오늘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몸서리 쳐지는 맛이던데요. 맛있다는 뜻인가요? 너무 달아서? 너무 달아서. 너무 달아서.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왜 싫어요? 저 원래 평소에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셋 다 지금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열풍이에요?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가끔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쓸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단 게 엄청 땡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머리 아플 정도로 달잖아요. 많이 달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흑당인데요. 일단 흑당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내려드리면요. 사탕수수즙을 고온에서 조린 뒤 식혀서 굳힌 것으로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드는 흑설탕과는 다른 거랍니다. 근데 이 유행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거야? 아까 대만? 대만에서 올해 초에 타이거 슈라는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뭐 줄 서서 홍대점인가가 처음 생겼는데 네. 거기 줄 서서 막 사람들이 먹는 바람에 유명세를 탔죠. SNS 통해 가지고. 슈가. 그다음에 이 그림이 되게 이뻐요. 이게 이제 그 흑당이 흘러내리는 그 비주얼을 보면 약간 예술 작품 같습니다. 아니 무슨 호랑이 가죽 같다. 그러니까 그건 SNS에 그렇게 잘 찍어가지고 올렸을 때. 어쨌든. 아니 음료수가 아까 못 보셨잖아요. 그거. 네, 이건 없었어요. 아니 음료수가 맛있어야지 뭘 그렇게 또 호랑이가 나오고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서서히 이제 막 퍼지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약간 느낌이. 그러면은 그 타이거 슈 아니고 타이거 슈가래요. 타이거 슈가 그거는 맛보다는 그 비주얼적인 것 때문에 뜬 거예요? 일단 젊은 분들이 SNS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굉장히 비주얼을 많이 찾아보고 이거 뭐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 네. 가맹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여기서 많이 돈이 되니까 그런 건데 원가가 지금 되게 싸다고 그럽니다. 수입하는 단가가 대단히 싸서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유행이 약간 전자담배 유행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왜요? 여기 오다 보면 지하철역에서 여기 걸어다 보면 뒤에 담배 엄청 피시거든요. 근데 다 한 90% 이상은 다 전자담배를 펴요. 아, 그래요? 담배는 펴야 되는데 뭔가 건강에 좀 덜 나쁜 이런 걸 피는 거죠. 여기도 당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조금은 더 있을 거다. 일반 백설탕이나 흑설탕보다는. 이 약간 스스로의 심리적 위안 때문에 이걸 또 찾는 거지. 단 걸 좋아하는 것은 습관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사람들한테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금 현재 트렌드는 단 걸 먹지 말자잖아요. 뭐 건강상에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이사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길티 플레저라는 용어가 유행을 했어요. 저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서도 이제 참다가 먹으면 굉장히 기쁘면서도 조금 있다 이제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길티 플레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흑당은 요거와는 좀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백설탕이 있고 흑설탕이 있고 흑당이 있는 거거든요. 네. 흑당은 아예 정제를 하지 않아서요. 가격이 싸요. 그 다음에 이제 흑설탕은 약간 정제를 했어요.
그리고 백설탕 아예 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예 정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흑설탕 한동안 그게 건강에 좋다고 막 화제가 또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제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당미를 포함해가지고 자연 성분이 많겠다. 그러면 건강에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차원에서 흑당을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나쁘진 않겠지를 넘어서 건강에 좋겠지까지 그런 성분이 생각한다고요? 있다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죠. 비주얼도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흑당 음료에 엄청 그 각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14개 그러던데? 정도? 뭐. 밥 한 공기 반 정도? 그러니까요. 그 당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각설탕 14개에 달하는 뭐 WHO가 뭐 하루에 50g 정도의 당 섭취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게 40g인가? 40g 이상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결과적으로는 작정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단 거는 이걸로 끝내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아마 저는 젊은 층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걸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드시지 않을까. 참 평소에 생각하고 계획할 거 많은 저에게는 그것까지 계획하면서 먹기엔 너무 버거운 음식이네요. 그냥 정말 머리가 단 게 필요할 때 그때 하나 작정하고 마셔야지. 근데 이게 이렇게 인기가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비주얼이 예뻐서 SNS에 올리기에 아주 적합한 음식이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맛집을 찾는 혹은 그런 그 동기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디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아니면 유명해져서 거기를 찍어가지고 올려야지 그런 게 아니고 SNS를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거기를 채워줘야 돼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음료도 마찬가지로 흑당 음료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네. 알맞춤으로 비주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확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까 전에 대만의 유명한 그 흑당 버블티를 우리 조연출이 4월에 대만 가서 먹었대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호랑이 무늬 같아서 유행인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모르고 사진을 안 찍고 섞어서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조연출 보고 자기 사진 못 찍었다고 미안한데 네 거 좀 사진 찍겠다 그러고 섞기 전에 음료를 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마시면 되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먹을 것도 이제는 비주얼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건데 그냥 이렇게 유행으로 끝내기에는 대한민국을 너무 휩쓰는 것 같아요. 이 흑당 관련된 음료 낸 가게들이 지금 예측으로는 이게 길어야 올해까지만 인기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 가게들은 어떡합니까? 뭐 가게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대기업도 진출을 했는데 이게 음료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빵, 뭐 과자, 케이크, 뭐 이게 다양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흑당 음료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거냐라는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스위스에서 오래 사는 후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떡볶이를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딱 먹는 순간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왜? 달아서? 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국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달아졌어요. 굉장히 달아졌어요. 언제 백종원 씨 떡볶이를 드신 때문인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떡볶이를 생각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흑당까지 흘러오지 않았는가. 아까 이제 비주얼까지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달다. 그거는 탈북민들도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한 음식이 너무 달다는 달죠.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달아줬을까요? 단 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약간의 단서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좀 진정시켜 줍니다. 일시적인. 아우 슬프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진정시켜 주는 게 사실 단맛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큰 변동이 있으면은 음식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요. 불황기 때 소주가 잘 팔리고 약간 호황기 때 와인이나 뭐 고급 맥주가 좀 잘 팔리는 거 비슷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단 음식을 많이 찾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굉장히 매운 음식들 약간 일상적으로 접하기 힘들 정도의 매운 음식들도 잘 팔려요. 닭발? 네, 네. 매운 닭발? 뭐 이런 그것도 것들? 그러니까 보통의 입맛으로는 좀 견디기 힘들 정도 약간 통각을 자극하는 고통의 감각을 좀 더 자극하는 정도의 그 매운맛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네. 사실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 힘든 게 그것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기량작용 때문에 힘든 건데 마찬가지로 단맛이 유행한다는 거는 이쪽의 감각들도 같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흑당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거나 가게에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스탑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비주얼을 일단 먼저 확산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특징이 10대하고 20대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 친구들은 단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동시에 뭘 좋아하냐면 라면 조사를 해보면 10대가 좋아하는 라면 1위가 불닭볶음면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더 매운맛이 나오고 극강의 매운맛이 나와요. 근데 이거 40대나 50대 분들한테 드시라 그러면 잘 못 드실 정도로 매워요. 그러니까 떡볶이도 아주 맵거나 아주 단 떡볶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중간 입맛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극강의 단맛이 좀 더 유행하는 건데 이게 10대나 20대, 30대 초반까지 중심으로 해서 확산된다는 거를 유념하시고 한 시즌을 보내보고 난 다음에도 유행한다 그러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네. 예. 그거는 꼭 이 흑당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8852님이 제가 일하는 학원가 근처에 가게가 있는데 당 떨어진 학생들이 줄 서서 하나씩 받아가서 이거 마시면서 행복해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당이 금방 흡수되니까 공부하기 힘든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096님은 지난번에 흑당 라떼 그냥 동네 카페에서 먹어봤는데 저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전문점에서 파는 흑당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셨는데 전문점에서 파는 흑당도 답니다. 달아야 흑당이죠. 그리고 8328님은 식품회사가 정신 차리고 당 기준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국민 건강 다 해친다고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흑당 좀 씁쓸하게 끝났어요. 지금 요즘 20, 30대들 좀 화난 일도 있는데 지금 화났네. 네, 흑당 아니, 음료가 더 화난 많이 일이 팔릴 있을 것 때는 같은데. 결국에는 단 거 먹고 네. 매운 거 그렇네요. 먹고 그래가지고 푸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 그걸로 풀지 말고 근본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청년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다인데 진지한 토론 결론도 끝났습니다. 윤덕한 이사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